이 키 크는 신발이 있으면 다들 비싼 돈이나 다 주고 사고 싶으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키가 크는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 부분이라든가 수면이라든가 뭐 잦은 운동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통해서 키가 커지는 거지 특정한 부위, 신발 그 발에 감싸는 그 부분만 그 활용을 해가지고 키가 네. 큰다는 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그렇죠. 네네. 우리 키에 관해서는 정말 관심도 많은 만큼 여러 가지 설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오해들 좀 우리가 잘 풀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내일 체육 있는 날이잖아. 미래야, 무슨 한숨을 그렇게 크게 쉬어? 엄마, 저는 체육 시간이 너무 싫어요. 오히려 수업 받는 게 더 낫겠어요. 체육 시간엔 나가서 친구들이랑 즐겁게 뛰놀면 되지. 체육 시간만 되면 애들이 맨날 운동 못한다고 놀린단 말이에요. 운동만 하면 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서 속상하다는 미르인데요. 오, 미르 오늘 잘하는데? 그치? 나 열심히 연습했다고. 하지만 결국 공을 다시 뺏기고 마는 미르. 미르야, 넌 날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좀 더 연습해야겠는걸? 내일 아프다고 하고 나가지 말까? 어떻게 하지? 소위 왜 구멍 있잖아요, 구멍. 어디다가 걔한테만 공을 주면 그냥 구멍 뚫린 듯이 막 나가는. 그 정말 체육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아이들이 이렇게 놀자고 할 때 운동장 가서 노는 게 너무나 괴로운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운동신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인데 정말 이 달리기가 잘 안 돼서 항상 이렇게 넘어지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저는 제 딴에는 바람을 가르면서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늘 항상 뭐 꼴찌에서 한두 번째쯤. 선생님, 이게 아마 운동신경도 좀 타고나는 모양이죠? 그렇죠. 운동신경을 타고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전적인 효과가 있는데 사실 그런 유전을 그 분석을 해보면 우리 아빠가 축구 선수예요. 네. 그러면 그 아이도 사실은 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아빠가 그쪽에 운동 선수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 운동을 접할 일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더 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실제 운동을 타고난 어떤 천재적인 어떤 선천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이상하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약해 라고 했을 때 그 걱정하지 마시고 어릴 때 딱 필요한 그 시기 때 운동을 시키시면 반복적으로 노력을 시키시면 아이가 분명히 운동적인 어떤 감각이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 운동을 꼭 시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어릴 때 이걸 안 해주면은요, 성장에서는 그게 더뎌져요. 그래서 어릴 때 꼭 감각을 깨워줘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아이들이 체육을 싫어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싫어하는 아이도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들은 좋아합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게임식으로 해서 피구를 한다. 네. 그럼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피구도 하나의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식의 운동을 계속 접근시키다 보면 아이가 다른 운동들도 점차 좋아하게 된다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굳이 그걸 시키지 마세요. 네. 예,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이 운동에 대해서 아이가 이거 정말 재밌는 거구나. 나 나중에 또 해봐야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육은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이야기하잖아요. 네. 체육도 자기 주도 학습이 돼야 돼요. 왜? 내가 주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주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요. 내가 주도해서 놀이를 해야 돼요. 네. 그랬을 때 효과가 훨씬 좋다는 거죠. 저는 선생님 지금 피구 말씀하시니까 네. 정말 피구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공을 무서워하거든요. 공이 나한테 날아오는데 피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렇게 그냥 제가 가서 이렇게 몸으로 맞고 있는 그런 거 보면 아이들한테 항상 제가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공을 좀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떤 놀이 체육을 좀 하면 도움이 되나요? 만약에 그 피구를 할 때 맞는 게 싫다 싶으면 네. 초반에 미리 맞으세요. 이게 나가서 던지는 걸 하면 되는군요. 네, 미리 맞으면 이제 겁나는 게 없죠. 근데 끝까지 피하고 다니면 계속 무섭죠. 네, 선생님 정말 생활의 지혜네요. 네. 자, 저희 정말 그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11시 4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네 번째 질문 화면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한때 운동을 매일같이 했다는 미르. 그러나 고학년이 되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운동을 안 한 지도 오랜데요.
미리야, 공부 안 하고 뭘 그렇게 빤히 보고 있어? 아니요. 그냥 운동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요. 그립기도 하고. 그러게 말이다. 엄마도 미루 운동 다시 시켜주고 싶은데 요즘 네 나이에 공부하기도 바쁜데 운동 열심히 하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어. 그런가요? 운동하고 싶어. 그때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고 있겠죠? 그럼. 우리 아이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래요. 어렸을 때는 정말 내 아이의 적성을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에 운동도 시키고 예체능 과목들을 참 두루두루 많이 시키는데 딱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정말 공부해야 돼 하고 모든 것을 다 끊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비만도 많아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많은 분들께서 체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나중에는 뒷심이 모자라서 공부하는데도 그렇죠.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 네네네. 사실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성장해서 뭐 세상을 이끄는 그러한 아이로 크면은 다 좋겠죠.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두 그룹을 한번 나눠볼게요. 집중력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집중력이 있으면서 공부를 잘하는데 체력이 받쳐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 하겠죠. 네. 이랬을 때 이쪽 있는 아이는